고등학교 교직동문회 입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중앙대학교 입학과장 조주영입니다. 현재 수학통계학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용구 입학처장님의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개선언이라고 하는 없고요. 안녕하십니까. 모교 입학처장을 맡고 있는 이용구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학생들 지도하시려면 여러 가지 바쁘실 텐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내비를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대학 측은 우리 입학처장님께서 좀 해주시고요. 고등학교 교직동문회 임원진은 전임 회장이신 구자삼 회장님께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사실은 오늘 박명수 총장님께서 꼭 참석하시기로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박 총장님께서 연세가 무척 많으신 편입니다. 그래서 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오늘 상당히 몸이 좀 불편하셔가지고 조금 전에 일찍 들어가시고 대신 저희 서울 캠퍼스 부총장님이신 김경무 부총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그리고 학생을 저희들이 선발하는 이제 관리하는 책임자가 교무처장이시거든요. 그래서 전홍태 교무처장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이 전산 처리거든요. 요즘엔 전산 처리 안 하고는 학생 선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김성근 전산정보처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입학처에는 저와 같이 일을 하시는 강의창 입학부처장님이 되어 계십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학교에서 오신 내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임 회장이신 구자삼 선생님께서 교직동문 쪽에 설명을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작년 이맘때 이런 자리 이 자리에서 뵌 것 같은데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0월 정기총회에서 새롭게 우리 교직동문 회장이 임원단이 조직이 됐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오늘 이와 같은 행사가 금년은 4번째 우리 교직동문회와 모교 입학처와 함께 동문들 모시고 설명회를 갖게 됐습니다. 먼저 이번 새롭게 회장님으로 우리 교직동문회 회장님으로 문계철 한강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회장님으로 이몽현 잠실여고 수석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부회장에 한창석 세륜중학교 교감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에 배명고등학교 김문철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전임 부회장님이신 양정중학교 유웅열 교장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선배이시고 교직동문회 2대 회장님이셨던 상임고문으로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하정영 전임 회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참석하실 분 못한 분은 인사를 소개를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무 부총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입학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장님이 매해 오셨습니다만은 이제 또 연세가 드시는 것 같아요. 이 날씨 때문인지 감기 기운이 있으셔서 제보고 가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 입학 설명회를 가지는 것은 제가 듣기는 중앙대학교 입학제도가 가장 까다롭다고 해요. 아만 읽어도 모르겠고 매해 다르다고 그러는데 저는 까다롭다는 것보다는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계시는 여러 고등학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저희 입학제도가 어떻게 다양한가를 이해하시고 좋은 학생을 모교에 보내달라는 그런 뜻에서 오늘 입학 설명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신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총장님의 축사를 간단히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사. 오늘 교직동문회 입학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직동문 여러분께서는 교육자로서 후진 양성하시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원 임용교사라고 할지라도 사범대학을 나와도 교사로 임명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작년부터 입학처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대성학원의 8개 대학 입시 설명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사설학원에서 주관하는 설명회이지만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정보를 얻고 있고 설명회와 관련한 것들이 언론에 많은 부분 노출되기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대학에서도 우리 이용구 입학처장님을 중심으로 입시 정책이나 입시 홍보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가도록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교직동문 여러분께서는 우수한 학생들이 모교인 중앙대학교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육 현장에서 애쓰시는 구자삼 교직동문회 회장님을 비롯한 교직동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4년 12월 7일 중앙대학교 총장 박명수 대동.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직동문회 새로 회장으로 선임되신 문계철 교장선생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 11월에 재경 중앙대학교 교직동문회 회장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 교직동문회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는 방금 전에 소개를 해주셨던 분들이 노고가 대단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64학번이고요. 물리대 화학과를 나왔습니다. 교직에는 사립학교인 은광여자고등학교에서 20년 가까이 있었고 명일여자고등학교 그리고 창덕여자고등학교 그리고 물레중학교 교감을 거쳐서 교육인적자원부 연구관 그리고 성동교육청 중등과장을 역임하고 이번 9월 1일에 한강중학교 교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에서 이 3학년 부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중앙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이 중앙대학교를 좋은 학생을 보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들도 중앙대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동문이 아들하고 저하고 같이 있습니다. 오늘 이 중앙대학교에서 이러한 행사를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하는 이유는 아마 우리 교직 동문들이 중앙대학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훌륭한 그러한 제자를 보내주실 거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이러한 행사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속담에 이런 게 좀 생각이 납니다. 이 좋은 집을 살 것이 아니라 좋은 이웃을 사라 하는 그 외국의 속담이 있습니다. 이 넓은 서울 천지에서 좋은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동문들이 가장 먼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 행사가 목적한 대로 그대로 잘 끝나주기를 빌고 또 우리 선생님들 그 학교에 돌아가시면은 오늘보다 내일 더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을 저희 중앙대학교에 꼭 많이 보내주셨으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러한 행사를 계속해서 만들어주신 학교 그 당국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전임 회장님께서 회장단 임원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조금 늦은 교장님 오셨습니다. 중앙대학교 교직동문회 지도위원으로 계시는 수락고등학교 이말령 교장님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학년도 정시 모집을 중심으로 한 중앙대학교 입시 설명회를 입학처장님께서 15분 정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보시기에 우리 학교 시골 바꾼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옛날 다니실 때는 옛날에 배지 형태였을 텐데 되게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UI로 젊은 학생들한테 상당히 좀 잘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정시 모집을 기준해서 입시 설명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아까 이제 홍보 영화에도 나왔는데요. 드래곤 2018이라는 거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 학교가 이제 2018년이 되면 개교 100주년이 되잖아요. 그때 세계 100대 명문대학으로 도약하자 이런 야심찬 계획을 세웠는데 그냥 계획이 아니고 박명수 총장님이 얼마나 참 극성이시던지 매년 매 학기 실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 뒤에 매 학기별, 학기 초에 그리고 학기 말에 점검을 해나가시는데 중앙대에서 뭔가 조그만 일이라도 맡은 교수님이나 교직원은 자다가 꿈에도 나타나요. 드래곤 2018이. 그렇게 프레셔를 받는데 대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점검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계획이 차질 없이 현재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교 100주년 전 2018년에는 세계 100대 명문 사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대학이 거의 무한 경쟁 상황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은 평가에서 국가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지원을 받는데요. 저희 중앙대학도 교육부 특성화 우수 종합대 사율에서 36억 지원을 받았고요. 정통부 대학 IT연구센터 선정에 대해서 64억, 산업자원도 개인사관학교 산업자 선정에서 45억, 그리고 실버 의류 기반구축 사업 유치 58억 등등 정부라든가 이런 각종 기관에서 받는 그러한 평가의 지원을 남 못지않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대학에서 특히 학생들한테 가장 관심의 대상이 하나가 국제화입니다. 국제교류인데요. 저희 대학도 세계 30여 개국의 100개 대학과 자매대학 체결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 중앙일보 평가에서 교환학생 파견 부분이라는 항목이 있었거든요. 거기 영역에서는 전국의 대학 중에서 5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 복수 학위를 5개 대학과 추진 중에 있는데요. 2+2 복수 학위 제도는 뭐냐면 중앙대학에서 2년을 다니고 A국의 상대 대학에서 2년 다니면 저희 중앙대학교 학위와 A국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받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시간 대학 등과는 학생 교류 및 학점 인정 협정 체결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미시간 대학은 상당히 우수한 훌륭한 대학이죠. 그래서 저희도 뭐냐면은
세계는 아니고 우리나라의 어느 다른 대학 못지않게 그 국제적인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디컬 센터가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원 예정이고요. 그리고 장학금 수혜율이 45.2%인데, 즉 저희 학교에 들어오면 지금 2명 중에 1명 걸로는 장학금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수혜율을 보니까 어느 다른 대학에 비해서도 높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솔직히 선생님들 왜 그런지 나중에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중앙교육 에듀토피아에서 인기 지원 대학을 조사했더니 중앙대학에 가장 많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낸 통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진학사에서 희망대학을 조사했더니 거기에서도 또한 중앙대학이 1위가 되었답니다. 물론 저희가 어디 가서 입시설명할 때 우리 학교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 사회에서 학생들한테 인지도가 높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것도 나중에 선생님들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가군, 나군, 다군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하고 소위 말해서 같이 경쟁에서 생각할 수 있는 대학들은 아시겠지만은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그리고 거기다 이제 서강대학이나 아니면 좀 부족하지만 껴주자면 경희대 정도가 되겠는데요. 근데 선생님들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그 가군이 있는 데가 어디예요? 연대 가군이죠. 고대, 그리고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그리고 심지어는 경희대학까지 다 가군입니다. 그렇다면 가군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어느 정도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 뒤에 나군을 보면은 대학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서울대하고 저희가 있습니다. 중앙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가서 말씀드리냐면은 가군에서 좋은 대학을 지원을 하시고 나군에서 자신 있으면 서울대학 지원해라. 아직은 우리가 미래에는 그렇게 되겠지만 아직은 서울대학에 갈 만한 학생들 보고 우리 학교 오십시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우리가 좀 힘이 좀 적다. 대신 서울대학이 조금 자신 없으면은 나군에서 지원할 대학은 중앙대학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 조그마한 대학이 하나 있죠. 서강대학이라고. 거기는 우리에 비해서 모집 인원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게임이 안 되고, 그러니까 나군에서는 서울대학 아니면 중앙대학이다. 이렇게 저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저희는 나군에서는 서울에서 1735명, 안성에서 1150명에서 총 2892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술대학원, 국악대학원 가군에서 모집하는데 그 인원은 390명입니다. 그래서 아마 나군에서 저렇게 3,000명 가까이 모집하는 그 유수대학은 저희 중앙대학밖에 없습니다. 물론 서울대학은 제외하고요. 그리고 주요 모집학과를 보면 약학대학은 72명, 의학부 76명, 신문방송 광고 홍보계열 52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률을 보면 지난해가 되겠는데요. 대략 약 7.345대 1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근데 금년에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수능 성적은 선생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금년에 이제 7차 교육과정 첫 해이기 때문에 작년 성적 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선생님들께서 입시 지도를 하실 때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하시면 좀 더 정확하냐면은 작년도에 저희가 각 모집 단위별 성적과 그 100분의 위치를 저희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금년도에도 학생들의 이제 표준 점수 같은 게 나오면은 그 성적과 100분의 위치 이런 걸 비교하시면 대략적으로 학생들의 어떤 지원 가능성 여부를 가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능 성적은 작년하고 시스템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전형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우선은 저희 중앙대학은 기본적으로 수능 70%, 학생부 30%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총점을 800점이라고 할 때 수능이 560점, 학생부가 240점이 되겠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최근에 저희 입시기획위원회를 통해서 저희 중앙대학도 정시 모집에 있어서 2006학년도부터는
논술고사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선생님들께서 좀 아셔야 되는 것이 2008년도 이후 개선안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만은 저희가 이제 그 서울시의 주요 대학 몇 개 대학에 모여서 많은 입학시장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2008년도 이후 개선안에서는 할 수 없이 대학별 고사를 어느 정도는 활성화할 수밖에 없다. 물론 교육부라는 데서 3불이다 뭐다 해서 본고사가 되니 안 되니 고려 등재 문제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그 주요 대학에서는 그 확실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 자세는 뭐냐면 고등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평가해서 학생 선발에 반영하겠다는 자세고요. 등급 제한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학별 고사를 이제 치를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대학들도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비해가지고 2006학년도에는 논술고사를 수시에서는 저희가 언어 영역 문제, 외국어 영역 문제, 그리고 수리 영역 문제를 치르는데 정시에서는 워낙에 지원 학생들이 많아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2006학년도하고 아마 2007학년까지 갈 것 같은데요. 인문계열은 언어 영역의 문제, 논술 문제, 그리고 자연계열은 수리 영역의 논술 문제 해서 문제를 치른 후에 그 반영 비율은 3%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800점 만점으로 했을 때는 약 24점 정도를 거기에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금년에는 논술이 없이 그 수능 70%, 학생부 30%, 그의 일반 합산에 의해서 학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예체능 계열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예체능 계열이 가장 많은 대학일 겁니다. 그래서 예체능 계열은 실기고사가 있기 때문에 실기고사를 반영하면은 좀 비율이 달라진다. 근데 체육교육과 각 모집 단위별로 실기의 반영 비율은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혹시 학생들이 예체능 계열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모집 단위별 실기고사의 반영 비율을 아마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셔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체능 계열 중에서 특히 산업 디자인 학과는 요즘에 인기가 대단히 높지요. 여기에서는 실기가 40% 반영되고요. 체육과학대학, 요즘은 생활체육 위주로 해서 상당히 인기가 높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그 실기가 40% 그리고 저기에서는 수능 40, 학생부 20인데 여기는 대신 수능이 30, 학생부 30% 이렇게 반영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반 전형에 있어서 인문계열 모집 단위 그 중에서 정경계열하고 경영학부는 제외입니다. 왜냐하면 두 영역에서는 수리 능력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정경계열하고 경영학부를 제외한 모든 인문계열 모집 단위에서는 저희는 2+1 제도입니다. 즉 언어, 외국어 플러스 사회탐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언어, 외국어 플러스 사회탐구다. 그래서 2+1 제도고 그래서 외국어 영역에 5%의 가산점을 부여해서 총 560점 되는데 사회탐구가 150점은 뒤에 가서 또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지만은 사회탐구를 3과목만 반영합니다. 사회탐구가 각 과목별 100점 만점으로 채점돼서 이제 되죠. 그랬을 때 100점씩에서 3과목을 합한 뒤에 그거의 2분의 1, 150점 만점으로 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경계열하고 경희대학 경영학부는 수리 나형이 추가됩니다. 수리 나형이. 다른 데 비해서 수리 나형 추가해서 하면 총점이 760점이 되는데 그거를 560점으로 환산해서 반영합니다. 다른 그 영역 반영 방법은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은 의학부나 약학대학을 포함해서 2+1 제도입니다. 여기서는 수리 가령하고 외국어 그리고 과학탐구를 반영해서 학생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수리 가령, 외국어 그리고 과학탐구다. 과학탐구의 반영 방법은 인문계열의 사회탐구하고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자, 예체능 계열에서는 다른 것 다 제외하고 언어하고 외국어 영역만 반영합니다. 예체능 계열에서는. 그래서 여기에 280점이라는데 이거는 만약에 실기고사가 반영되면은 이 비율은 좀 점수는 낮아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언어하고 외국어를 같은 비율로 반영해서 학생들 모집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탐구 영역의 반영 방법은 아까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인문계열에서는 사회탐구의 최고점 3과목, 자연계열에서는 과학탐구의 최고점 3과목인데 단 의학부에서 또 요청하기를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생물이나 화학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의학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생물 2 또는 화학 2를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포함해서 제공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제 학생부 반영 방법인데요. 저희는 학생부를 아직도 평어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석자 배포는 반영하지 않고요. 평어로만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반영을 하냐면은 그 일부 교과 과목만 반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문계의 경우에는 국어, 영어, 사회교과는 1, 2, 3학년 전교과를 다 반영합니다. 저 교과 과목을. 그리고 1학년 수학교과 과목.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교과 기준으로 하는데 그 인문계는 국어, 영어, 사회교과는 1, 2, 3학년 그 교과 과목을 다 반영하고요. 수학은 1학년 것만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는 수학, 영어, 과학교과는 1, 2, 3학년 교과 과목을 다 반영하고요. 대신 국어 교과는 1학년 그 교과 과목만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과목으로 좀 하려고 했더니 고등학교의 교과 과목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과목이 아니라 교과 기준으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체능계열은 모집단에 따라가지고 약간 달라요. 체육, 무용 이런 데는 국어 기본적으로 국어, 영어는 다 들어가고요. 거기에다가 체육이냐, 미술이냐, 음악이냐 이거에 따라서 다른데요. 실질 반영률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선생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그 5% 어떻게 반영하느냐면은 그 학생 반영 점점 마이너스 이 공식인데 이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저희가 만약에 이게 그 240점이라면은 200점은 모든 학생들한테 기본으로 부여한 뒤에 그 40점을 가지고 전 과목 올 수이면은 40점을 다 240점을 드리는 거고 전 과목이 그 우리가 반영 과목에 있어 수미학과에서 전 과목 모두 가인 경우에는 200점을 부여한다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전 과목 우가 되면 평균 우가 되면은 230점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목고라든가 그리고 기졸업자 재수생이 되겠습니다. 재수생 이상의 경우에는 학제가 달라졌기 때문에 비교 내신 방법을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어떤 계산 공식이 있습니다. 혹시 재수생이나 이런 학생들의 그 진학 지도를 하실 경우에는 저희 학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비교 내신을 산정하는 그런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재수생 이상은 비교 내신한다. 그리고 특목고도 비교 내신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시모집 특별전형은 아마 여기 선생님들이 계신 학교에는 해당이 안 될 겁니다. 농어촌이라든가 실업계, 또 실업계는 있을지 모르겠네요. 특수교육 대상자가 있는데 특수교육 대상자는 이제 지체 부작이라 그럴까요? 좀 신체적으로 좀 어려운 학생들이죠. 근데 혹시 실업계 선생님이 계시면은 실업계 적극 추천을 하세요. 작년에 보건데 실업계 특별전형에서 지원자 숫자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실업계 출신들이 대학에 좀 쉽게 들어왔는데요. 대학의 입장에서는 저 학생들은 정원 A로 선발하는 거기 때문에 대학에서 큰 다른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실업계 고등학교 선생님이 계시면은 그 대학에 이번에 실업계 특별전형을 잘 연구하셔서 학생들 보내시면 아마 많은 성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장학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 대학 중에서 어느 대학 못지않게 장학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아마 선생님들 학교 다니실 때는 조금 다를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요즘에 학생들은 대학에 여러 정보를 얻을 때 인터넷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저희가 도메인을 선점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대학 입학 하면 중앙대학교 입학처가 나옵니다. 대학 가기 하면 중앙대학 가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대학 가기 한번 해봐라. 그럼 중앙대학 가기다. 이렇게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학교 홈페이지는 선생님께서는 잘 아실 거고요. 이런 홈페이지 방문을 통하면 특히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들이 입학처의 홈페이지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은 입학에 대한 각종 정보와 과거의 어떤 통계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아마 학생들한테 대단히 유용한 정보가 될 겁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
입학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소개해드릴 게 있는데요. 사실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공부 다 잘하는 건 아니죠. 근데 저희 그 잘하는 학생들은 저희 이제 그 학교 본 과정에 보내주시고, 저희 전산정보처장님이 오신 이유는 전산정보처에 전산원이라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선생님들 이걸 아세요? 독학사과정이라든가 이렇게 대학이 있는데요. 그런 전산원이라든가 이런 게 교육과정을 통해서 그 학점을 취득한 뒤에 학사학위 졸업장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전에 그 학사 편입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학사 편입은 뭐냐면 대학 졸업생이 다시 대학 과정을 밟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대학 들어가기 아주 쉬운데, 그런 과정에 뭐 83년도 4년도생이 학사 편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과정인가 보니까 이런 전산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점 이수를 한 뒤에 졸업장을 받아서 다시 대학에 들어오는 그런 프로세스인데, 굉장히 그 똑똑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전산원 이 전산교육 프로그램 과정에서 간단히 설명하고자 오신 것 같은데, 설명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 전산정보처를 맡고 있고 또 아울러 전산원 원장 역할을 하고 있는 김성근 교수입니다. 저희들 전산원은 IT 전문,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전문 학점원인대 교육기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앙대학교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어렵냐 그러면 아마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마 그 베이스볼을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미국에 그 메이저리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찬호가 뛰고 있는 게 이제 메이저리그 그 베이스볼 리그고요. 대부분 그 메이저리그 팀들이 마이너리그 팀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면 마이너리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지금 입학처장님이 설명한 중앙대학교 프로그램은 메이저리그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들은 마이너리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 2년이나 한 2년 반 정도의 과정을 거치면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대학교에 학사 편입을 하거나 대학원으로 바로 진학하거나 취업을 하는구나 이런 경로를 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2, 3년 전에 그 통계를 빼고 보면 최근에 그 전산을 졸업한 학생들이 중앙대학교는 물론이고 연세대, 서강대, 고대, 이대 뭐 등등의 거의 대부분이 서울 소재 자기들 원하는 전공대학에 학사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있는 데는 많이 지금 진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학과는 자세한 내용은 아마 여러분 지금 오늘 나눠드린 그 유인물 안에도 전산원 프로그램이 소개되어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등록금도 많이 저렴합니다. 모두 2년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조그만 우리들이 그 중앙대학교에서 개설하고 있는 학점은행제 교육 과목을 이수하면 중앙대학교 총장 명의의 학점은행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 공부 잘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메이저리그인 중앙대학교에 보내주시고 뭐 지방대학이나 또는 뭐 전공이 원하는 데 아닌 뭐 대학이나 또는 뭐 재수하려고 하거나 또는 뭐 전문대학밖에 갈 수 없는 이런 여러분 그 아까운 제자가 있으면 저희들 마이너리그에 보내주시면 열심히 키워서 메이저리그에 훌륭한 학생으로 저희들이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부 순서를 마치고요. 2부 순서는 식사를 하시면서 교육 선생님들께서 담소하는 시간을